강 패트릭 월이라고 하는 특히 원작이 게이트 세어리를 발표했어. 그래서 게이트 세어리는 뭐냐면 통증이 연결되는 통로인데 그게 단중이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어떤 거는 연결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그런 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증이 중간에 스파인 도살 혼을 통해서 통증이 그것이 막히든지 아니면 확산돼서 넘어간다는 거를 안고 있어. 그래서 게이트 세어리 다음에는 나오는 게 스파이널 도살 혼에서 얼마나 통증이 강하게 더 전달되느냐. 예를 들면 서브스탄스 P 같은 게 생각보다 얼마나 많이 확 나와버리느냐. 그래서 통증이 강하게 전달되는 거야. 이게 감작이라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를 중요한 사건으로 데카르트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그 옛날 그림 보면 데카르트 그린 거 보이지. 이렇게 손을 딱 대면 머리가 아프고 손가락 대면 이런 그림 있잖아. 그런 거가 통증이다.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게 직접적인 연결되는 거라는 거를 선을 확 바꾼 게 이때의 그 변화가 온 게 1970년대야. 그래서 통증이 어떤 것들은 전달되고 역치 이하의 작은 전달이 안 되는 건데 그것이 반복해서 전달돼서 그건 이제 아큐트인 경우고 그게 이제 크로닉이 돼갈 즈음에는 그 전달하는 양이나 전달하는 범위나 이 수용체가 갖고 있는 수용체 영역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야. 현상이 생기는 거가 이제 기재가 된 거야. 이제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한마디로 이거 와인드업 페노메나라고 해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대 때리면 너 때리고 너 때리고 너 때리고 나는 또 와. 그럼 다시 그때 계속 때리면서 내가 수없이 맞는 거야. 어? 아픈 자극이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는 거야. 와인드업이라고 해요. 와인드업이 되는 이유는 감작이라고 해요. 센스타이제이션. 그래서 리셉터의 스레시홀드도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서브스탄스 P나 글루타메이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엄청나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척추에 대한 게 도살 혼에 스파이널 코드에 이 통증에 대한 게 몰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전환이 나와. 그러다가 이제 그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 이제 펑셔널 MRI가 발달되면서 결국은 이 크로닉 페인이 브레인에서 고착이 된 것이 입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브레인에 대한 논문들이 스피리테럴 코텍스의 변화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아마 이게 나중에는 역전될 거야. 그게 이제 2000년도부터 최근 10년, 특히 2010년 이후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은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브레인의 특히 세레브럴 코텍스 관련되는 논문이다. 이렇게 시장 바뀌고 있다. 이 바뀐 배경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걸로 한마디 설명이 되는 거지. 왜냐면 브레인에서 변화한 거를 우리가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의 변화, 뇌가 스파이널 코드 레벨이 아니라 그거에서 연관된 뇌의 전반적인 변화. 그래서 이런 통증 크게 세 가지 여기서 나누고 있는데 유디니아, 말디니아, 퍼시스턴트 페인 세 가지가 나와요. 유디니아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좋은 통증이야. 통증이 오게 되면 아프고 아프다는 건 나한테 경고가 오는 거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게 나한테 경험적으로 입력이 돼서 다음에 그걸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안 좋은 신호를 알려주니까 당연히 유익한 통증이에요. 워닝 페인이지. 거기에 비해서 말디니아는 예를 들자면 그 멜작이 말했던 도살홈의 와인더 페노메나 같은 거예요. 아프긴 아픈 거예요. 주로 페리페럴 너브, 코드, 브레인이 감작은 돼 있어요. 감작은 돼 있지만 이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야. 뭐 몇 년 동안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이 자체는 사람들한테 큰 이득이 없어. 하지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
병 자체가 폐원되는 것만큼의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보다 좀 심하겠지만 이 자체가 특별히 더 해로운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선 다시 리턴할 확률이 높은 거지. 정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꽤 높은 거지. 응? 감작은 돼 있대 구조화된 건 아닌 거지. 이게 주로 이거는 특히 도살혼 레벨에서 와인더 페노메나 정도까지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마이디니어. 근데 이것이 퍼시스턴트 페인으로 되는 거야. 지속적으로 고착된 형태의 통증이 된 거를 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감작된 상태가 됐을 때, 말디니아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만성 복합성 통증, 팬텀 페인, 마이오파셜 페인, 그 다음에 원인 모르는 크로닉 백페인. 정상적으로 통증 손상이 되면 몇 달 후에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남아있는 거. 크로닉 헤데이크,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크로닉 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퍼시스턴트 페인으로 돼서 고착이 된 거일 확률이 높은 통증. 다시 말하면 이 위의 것들은 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어떤 걸로 변화할 수 있을지 몰라.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를 쓴다 그래도 뭐 억셉터블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때는 그런 약을 쓰거나 술을 한다는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을 맡기게 되지. 그지? 그래서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말을 나눌 수 있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증의 어느 범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자 보자.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건 신경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적은 동물들, 예를 들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가 막 야생을 막 부려, 이런 동물들은 변할 게 없겠지. 그럼 환경이 변하면 다 죽겠지. 응? 환경이 변하면 다 죽을 거 아니야. 너 얼룩말이 야생에서 낳지 않고 길거리에서 나면 살겠어? 죽잖아.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적은 거지. 사람은 굉장히 늦게 발달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 일단 사람 머리가 크기 때문에 일단 빨리 나와야 돼. 브레인이 빨리 커지기 때문에. 아니면 좀 늦게 나오면 못 나와. 그다음 나온 다음에도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 청소년이 돼도 지 앞가림을 못해. 그게 사람이야. 뉴로플라스티시티가 안 된 거지. 엄청나게 많은 거지. 뉴로플라스티시티가 많다는 거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그거는 콘텍스가 크다는 거야. 그런데 뉴로플라스티시티가 한다는 거는 이게 있잖아. 대뇌가 크다는 거고, 이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필요해. 서큘레이션이나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야. 피도 많아야 돼. 근데 나이가 들면 서큘레이션도 줄어들어. 피도 자꾸 줄어들어. 응? 그 다음에 영양분도 줄어들어. 뇌에 필요한 영양분들. 좋은 거 잘 안 먹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영양도 결핍돼. 그 다음에 또 뭐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다 나빠진다. 그래서 잘 먹어야 돼.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응?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뇌는 10개, 내가 10명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뇌세포가 시냅스를 10개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냅스가, 가소성이라는 건 시냅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큰데, 예를 들어서 3살, 4살 때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시냅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림을 표현되는 숲이 완전히 그냥 나무 하나가 팍 차있는 거야. 근데 그게 불과 수년 안에 굉장히 많이 없어져. 70% 이상의 시냅스가 없어져. 필요한 시냅스가 많아. 그게 이제 가소성이야. 그러니까 3살, 4살 때 시냅스가 많은 거는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지시기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나하고 여기 10명하고 만나다가 5명하고 만나게 되는 거야.
신경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시냅스가 스톱이 되는 거야. 이게 가소성이야. 뭐냐면 많이 쓰고 집중하는 거는 더 발달하고 많이 안 쓰고 놔두는 거는 시냅스가 끊어져. 멈춰버리는 거야. 이게 가소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가소성은 크게 두 가지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못 푸는 두 개. 알츠하이머와 크로닉 페인. 알츠하이머는 어떤 약도 안 들어. 오히려 약이 해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 약은 한 주먹씩 주는데 환자한테 그게 독일 수도 있어. 실제야. 크로닉 페인도 알다시피 뭐 스테로이드나 안티디프레산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환자의 뇌에는 뇌의 병인데 뇌에 안 좋겠지. 응? 그지?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그 두 개는 다른 병이야. 알츠하이머는 10개가 내가 시냅스를 10개 약을 하고 있었는데 뇌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10개 하고 시냅스라는 피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영양분도 너무 딸려. 나이를 먹으니까. 에이씨 3개는 안 만나. 나 7명만 만날래. 너희들도 그러잖아. 힘들면 다 못 만나잖아. 어? 오늘 아침에 당장 봐도 나하고도 안 만났잖아. 어? 그치? 어? 그게 시냅스를 끄는 거란 말이야. 응? 점점 안 만나다가 관계를 끊어버린 거라고. 그거가 뉴로플라스티시티야. 그럼 7개만 남아. 그러면 어떻게 돼? 리센트 메모리가 없어져. 근데 좀 더 지나갔더니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피도 좀 들어오고 영양분도 들어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5명만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2명 더 안 만나.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올드 메모리가 없어져. 그 다음 5개 갖고도 힘든 거야. 이것도 더 귀찮아. 왜냐하면 뇌는 굉장히 게을러. 어떻게 해서인지 나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 3개도 안 만날래. 그럼 뭐가 돼? 진압력이 없어져. 완전 A가 되는 거야. 생존만 하고 있고 A가 되는 거야. 이게 알츠하이머. 크로닉 페인은 이거하고 유사해. 똑같은 뉴로플라스티시티. 근데 다른 병이야. 크로닉 페인은 손상을 하고 자극을 줘. 그럼 얘는 허약해. 얘는 망가져 있어. 허약해. 여기는 신경 치료가 잘 안 돼. 하이퍼 센시티브해. 정확하게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냅스를 쳐. 응? 널 만나려고 했는데 너 안 만나줘. 자꾸 안 나와. 신경질 내가지고 너 나와! 시냅스 자꾸 만나는 거야. 그게 크로닉 페인이야. 지금 이 상태가 크로닉 페인이야. 이해가 돼? 네. 이게 크로닉 페인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뉴로플라스티시티인데 하나는 끊는 거고 하나는 연결하는 거야. 연결하는 이유는 소통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는 소통이 안 하기 때문에. 소통이 시원치 않으면 지배를 못 받으니까 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하나는 소통을 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소통을 끊어야 되는 거야. 끊고 싶은 거야. 두 개의 병은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의학이 메디케이션이라는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약이 실패를 한 거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스테로이드를 맞든지 수술하는 게 맞다면 뉴럴 플라스티시티는 없어야 돼. 만약에 환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자극을 주는 게 맞다면 뉴럴 플라스티가 맞는 거야. 난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딱 두 개가 갈라져.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는 물론 그럴 수 있지. 수술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 근데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뉴럴 플라스티시티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척추협착증,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뉴럴 플라스티가 더 커. 그러면 수술해도 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비던스가 없어. 척추변 수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테로이드 당연히 에비던스도 없지. 이게 우리가 아는 크로닉 페인, 뉴럴 플라스티가 뉴럴 플라스티가 된 거는 불행하게도 약이 없어. 약이 없고 자극과 훈련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듯이 시냅스가 형성됩니다.
이게 뉴럴 플라스티시티입니다. 이거 어떡하냐. 자, 다시 말해서 시냅스가 형성돼서 뉴럴스테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롱텀 포텐시에이션 혹은 롱텀 디프레션 두 개가 나타나요. 포텐시에이션 되면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고 시냅스가 더 강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디프레션이 되면 시냅스가 약해지거나 시냅스가 끊어져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고요. 그래서 포텐시에이션이 더 많으면 시냅스가 더 강해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신경을 안 쓰고 끄면 디프레션에 대해서 시냅스가 약해지거나 리셉터가 여는 게 줄어든다가 글루타메이트가 나오는 게 줄어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렇게 끊어져요. 시냅스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알츠하이머는 이렇게 가는 거고 크로닉 페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응? 크로닉 페인은 포텐시에이션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알츠하이머는 디프레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야. 사일런트 하이머는 디프레스도 있고 포텐시에이션. 시냅스가 강해지는 게 포텐시에이션이에요. 세미 시냅스가 형성되거나. 일단 러닝, 뭔가 배우거나 한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포텐시에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크로닉 페인이나 알츠하이머나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치료가 약이 되는 게 아니지. 뭐야? 포텐시에이션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시켜야 돼. 그리고 어떤 경우 물론 사일렌트하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 끊는 거지. 예를 들자면 너가 중독이야. 계속 안 가서 담배를 안 피워. 그럼 어떻게 돼? 사일렌트하게 되겠지. 응?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담배를 찾아도 꽁치라도 찾아 피워. 그럼 어떻게 돼? 포텐시에이션이 되겠지.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에 앞으로의 미래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뉴럴 플라스티시티가 맞다면 우리의 치료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테로이드나 수술은 치료법이 안 돼. 근데 만성통증 환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앞으로 큰 비즈니스가 돼요. 알츠하이머 시간을 두고는 더 큰 비즈니스가 돼요. 두 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돼. 왜? 사람이 늙거든. 제일 현실적인 거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돼.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시장이야. 제일 큰 문제. 이게 불과 10년, 20년, 3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처음에 크로닉 페인으로 엄청 크다가 알츠하이머가 커지면서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시장. 우리는 이 시장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게 핵심이 돼요. 자, 이거 보면 크게 잊어버려. 우리는 뇌는 뭐에 의해서 뉴럴 플라스티가 생겨? 익스피리언스. 근데 그러한 익스피리언스는 어떤 익스피리언스야? 러닝,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거를 하면서 뇌는 발전, 플라스티시티가 생겨요. 아까 말했지? 신경을 끄는 건 죽고 간절하게 염원하는 거는 크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뭘 염원한다면 간절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가소성이 붙어서 그건 끝이 없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여기서 타임지에서 나와가지고 세계 최고의 피지오세라피스트가 될 수도 있고 다 가능해. 그건 여러분 뇌의 가소성이 다른 거야. 거기에 간절하게 되면 정말 간절하면 돼. 그건 가소성이야. 뇌는 항상 그게 뇌가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 세 개 되는 게 가소성 그게 아니에요. 가소성은 어떤 거냐면 내가 피아노를 처음 칠 때는 피아노 치는 걸 건반을 보고 치려고 어떻게 칠까 생각을 하지만 가소성이 붙으면 나는 건반을 당연히 보지 않을 거고 여기에 있는 악보조차도 큰 그림으로만 느낄 거고 그거를 감정으로 나한테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나한테 다가와. 그래서 나는 본능적으로 쳐. 이거는 흐름만 보는 거지 어떤 흐름이다를 보는 거지 내가 악보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야. 거의 본능으로 뭘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달인이라고 하는 뉴럴 플라스티시티가 잘 된 사람들이죠. 손으로 만지면 이거 자체가
어떤 형태라는 거 내 머릿속에 다 느껴져. 그거는 본능인 거야. 많은 가소성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할게. 영어를 잘하려고 했을 때 영어 한 편을 갖다가 영어 한 편을 정말 쌈박하게 외운 사람은 영어를 끝까지 잘해요. 요만한 책이라도 끝까지 다 외웠으면. 특히 발음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근데 영어를 수천 편 본 사람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왠지 알아? 뇌의 가소성은 반복에 의해서 성공하잖아. 경험과 반복. 경험과 반복 안 되잖아. 자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안 됐잖아. 그럼 뭐가 남아? 비인 거지. 가소성이 안 생겼어. 그럼 영어를 할 수 있겠어? 뇌가 형성이 안 되는데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아주 얘는 뭐 어렸을 때 보니까 너무 잘해. 얘는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다 잘해. 얘는 근데 간절한 게 없어. 왜냐면 지가 하면 다 잘하거든. 근데 어떤 애는 다 못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이거라도 잘하면 돼. 난 이걸 해서라도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예를 들자면 나는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어. 걔 너무 간절해. 난 이거밖에 할 게 없어. 계속 매달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걸 하고 공부하고 계속 연습하고 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가수성에 붙으니까 상상도 못하는 경지에 오겠지.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경지에 못 올라.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 절대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왜? 뛰어나다는 건 가속성을 깔아야 돼. 마찬가지로 저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병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어쨌든 가소성은 use it or lose it이야. 내가 선택하든지 신경을 끄면 버리는 거야. 저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런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밸런스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의 자원애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코르푸스 칼로즘을 통해서 항상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가소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두 개만 생각하면 돼. 하나는 알츠하이머, 하나는 코르푸스. 알츠하이머는 되게 심플한 병이야. 뇌에 들어가는 영양이 한계가 있어.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도 한계가 있어. 내가 10명을 만나는 게 피곤해. 그러면 3개를 꺼. 근데 거기에 대한 치료법은 뭐야? 10명을 만나도록 조절해. 응? 그게 치료겠지. 그래 안 그래? 크로닉 페인은 뭐야? 크로닉 페인은 여기가 뭐가 시원찮아. 소통이 안 돼. 디스유스 하이퍼센시티비티. 소통이 안 돼서 병이 생겼어. 소통을 하려고 얘가 그래. 그러면서 감작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소통을 더 잘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자극을 줘야 돼. 근데 자극을 줬는데 진짜 지금 너무 약한 데거나 손상된 데를 자극 주면 안 돼. 그래서 삐껴서 자극을 줘.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은 시간이 남게 계속 남아.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새로운 플라스티시티를 또 형성시켜야 돼. 건강한 플라스티시티. 왜? 뇌는 조금 지나면 아파야 돼. 우리가 주로분하고 협착해내는 거잖아. 아파야 돼. 힘이 빠져야 돼. 이건 뇌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 왜? 이거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난 이제 이것만 일할래. 여기서 신경 끌래. 자, 쓰냐 안 쓰냐.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이건 쓰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걷는 거. 왜? 걷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왜? 빨리 걷으려면 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돼. 빨리 걷고 많이 걸을 수 있다면 새로 아까 말했듯이 크로닉 페인에서 갖고 있는 게 디스유스에서 의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처럼 가는 것도 같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분야를, 그 부분을 치료해 주는 거지. 바늘 치료는 자극이고, 바늘 치료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으로 해서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처럼 난 쉬고 망가져야 돼 하는 부분은 커버를 해줘야 된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수기치료나 바늘치료나 운동치료나 이게 같이 섞여서 가는 모델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걷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왜 또 중요하냐면 뇌에 영향이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보는 환자 나이가 든 사람처럼 영향이 나쁘잖아. 그럼 우리가 쉴라 그러잖아. 서큘레이션이나 이게 안 좋으면 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향이 가는 것들은, 뇌에 영향이 가는 것들 먹여야 돼. 그 다음에 호흡근이 살고 서큘레이션 좋아지고 가슴에 들어올리면 서큘레이션이 더 빨라지잖아. 피가 더 많이 가거든. 실제로 혈압도 좀 떨어지고. 서큘레이션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서 뇌가 평행하겠지. 그러면 뇌가 더 많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지. 그 에너지를 줘야지.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어떤 거야.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당히 과학적인 거야.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과학적인 거야. 왜냐하면 그 이상의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거야. 너무 심플하고 효과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는 반드시 치료와 운동을 같이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이 환자가 이걸 제대로 하면 몇 달 후에는 반드시 좋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 왜? 뉴럴 플라스티시티는 빨리 되는 게 아니야. 몇 달에 걸쳐서 되는 거야. 디스유스에 의해서 생긴, 예를 들어서 과한 시냅스 노프를 사일렌트하게 바꾸는 것도 몇 달에 걸친 작업이야. 예를 들어서 중독이나 뭐나 이런 것들, 그것도 몇 달에 걸친 작업이야. 절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환자한테 이게 왜 오래 치료해야 되는지, 왜 오래 치료해야 되는지, 단순한 센시타이제이션이면 우리가 어때? 우리가 카테고리 A야. 환자는 클리어 될 확률이 높아. 그것도 3회 안에. 카테고리 B야. 몇 년 되고 막 이런 거야. 그럼 뭐야? 클리어 할 확률이 낮아. 응? 우리가 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몇 달이 지나야 돼. 3개월이든 5개월이든. 그리고 그래서 50% 이상 좋아지는 걸 목표로 해. 그 다음, 이미 변화도 많이 돼 있는데, 유리널 체인지도 많이 돼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온고잉한 프로세스가 있어. 그러면 좋아질 찬스는 더 떨어지고 실현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왜 변화가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환자한테 얘기해. 수기치료를 해. 수기치료하면 내가 내일 당장 좋아져, 금방 좋아져. 그게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몇 달 후에 좋아져. 응? 몇 달 후에 좋아져. 응? 몇 달 후를 반복해서 좋아지는 게 맞는 거야. 그게 과학이야. 약으로 되는 병이 아니야. 그거를 환자분이 알아야 돼. 우리 당연히 우리 병원에 온 사람이 여러 명 거쳐서 오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해. 그걸 알고 시작해야 환자와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상.